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성공투자 부동산 재테크 전혜원입니다. 이 시간 통해서 여러분께서 궁금해하시는 부동산 관련 정보도 전해드리고요. 부동산과 관련한 고민들 속 시원하게 풀어드리고 있습니다. 생방송 중에 전화 주시면 실시간으로 고민 해결해드리고 있고요. 오늘 02-6676-0321번, 321번 열어두고 있으니까 지금부터 저희와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고민 해결해 주실 전문가부터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오늘 드림부동산 투자자문 이동주 대표와 함께하겠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투자를 함에 있어서 여러분들 참 많은 고민을 갖고 계실 겁니다. 그 고민을 하면서 가장 큰 고민 중에 하나가 바로 잘 모른다라는 거일 텐데요. 네. 잘 모를 때는 또 스스로 알아가는 방법도 하나가 되겠지만은 그 반면에 정말 좀 똑똑하고 전문가다운 사람 옆에 두는 것도 상당히 좋은 방법이 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네. 지름길을 선택할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들의 그 훌륭한 지름길이 될 수 있도록 오늘도 좋은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잘 부탁드리고요. 자, 성공투자 부동산 재테크 지금부터 힘차게 출발하겠습니다. 네, 현재 생각하고 계시는 부동산 투자 전략 진단해드리는 시간이죠. 클리닉 상담이고요. 사연부터 보겠습니다. 동대문구 용두 6구역 조합원입니다. 대지 지분이 커서 아파트 입주권 2개를 받게 됐는데요. 여기를 계속 보유하는 게 좋을지 아니면 이곳을 처분하고 리모델링 호재가 있는 강남구 개포동 성원 대치 2단지로 갈아타는 게 좋을지 고민입니다. 보내주셨네요. 자, 행복한 고민인 것 같습니다. 전화부터 받아볼게요.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방송 잘 보고 있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네, 아파트 입주권 보유 중이라고 하셔서 조금 연세가 네네. 있지 않으실까 했는데 굉장히 젊은 분이시네요. 아, 예. 네. 네, 그렇게 됐습니다. 예. 네. 지금 투자 목적으로 이제 가지고 계시는 건지 아니면 거주 생각도 있으신가요? 제가 이제 원조합원이었어서 예. 좀 오래 기다리기도 했고, 요즘 시세를 보니까 좀 많이 올라온 것 같아서 예. 이제 좀 정점에 왔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제 조금 더 사업성으로 좀 더 빠른 곳으로 옮기면 어떨지 예, 좀 고민이 돼서요. 예, 그럼 우선은 투자 목적이 더 강하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자, 전문가와 의견을 좀 나눠보도록 할게요. 네. 대표님 어떻게 보시는지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대표님. 방송 네, 잘 보고 네, 있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네. 일단 상당히 괜찮은 거를 갖고 계신 것 같아요. 네네. 네, 근데 이제 말씀하신 게 원조합원이다 보니까 네네. 사실 원조합원 분들이 느끼시는 이 실제 체감되는 그 시간은 상당히 길게 네. 느껴질 수밖에 없거든요. 네네네. 이 사업이 진행되는 과정 자체를 다 지켜보고 계신 거니까. 네네. 그렇다 보니까 대부분 처분하시는 분들이 원조합원 분들이 많이 처분하는 이유가 그것 때문에 사실 많이 처분을 하세요. 이제는 다 끝난 거 아닌가? 이제는 내가 얻을 수 있는 이익은 다 얻은 거 아닌가? 하고 처분을 네. 하시고 나서 네. 일정한 시간이 지난 다음에 거기를 또 다시 되돌아보시고는 후회를 하시는 경우가 상당히 많으시거든요. 네네. 그게 이제 개발지들에서 나타나는 원조합원들이 가진 전형적인 패턴 중에 하나거든요. 네. 근데 제가 서두에 분명히 굉장히 좋은 걸 갖고 계신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네네. 왜 그런 건지 하고 왜 이거를 더 가져가도 되는지를 제가 그 화면을 보면서 잠깐 말씀드려보도록 할게요. 네, 알겠습니다. 네, 용두 6구역이 입지상 정말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신설동역하고도 도보권에 충분히 있고 또 제기동역하고도 도보권에 충분히 있고 또 제가 알기로는 여기가 지금 그 동대문구잖아요. 네네. 이 동대문구에서 이 대광학군을 되게 좀 선호하는 걸로 제가 지금 알고 있거든요. 예, 좀 동네에서는 유명합니다. 그래서 유명하죠. 대광초중고가. 네네. 그러면 이렇게 생각하자고요. 지금은 낡은 주택가에서 학교를 이렇게 열심히 보내는 거하고 사실은 우리나라 이제 도시의 특성상 네네. 아파트 단지에서 지역 내 선호학군을 끼고 있는 거하고는 차이가 좀 많이 나잖아요. 그죠? 네, 그렇죠. 그래서 이곳은 어떤 곳이냐면 해당되는 동대문구에서 네. 역세권을 포함하고 플러스 학군까지 포함하는 지역으로 바뀔 곳이에요. 이제 네네. 거기다가 새로운 새 아파트로 바뀌는 곳이고 너무 좋은 조건을 갖추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이거를 또 어떻게 이제 판단해 볼 거냐면 전체적인 조금 더 넓혀서 보는 거예요. 이거를 그러면 가져가는 게 훨씬 나은지 그냥 지금 가격이 오른 것 같으니까 이때 처분할 것이 좋은지를 비교를 해볼 때는 내 전체적인 큰 입지도 한번 봐야 돼요. 어떤 입지를 갖고 있는지. 그러면 전체적인 큰 입지를 딱 봤을 때 이 용두 6구역 같은 경우는 바로 도심 바로 옆이란 말이에요. 그죠? 네네. 도심 바로 옆에 있어요. 그럼 도심 바로 옆에 있다라는 거는 우리가 뭘 생각해야 되냐면 서울에서
서울에서 도심지에 바로 진입할 수 있는 도심과 최근거리에 있는 네네. 새 아파트 단지들이 어떻게 변화했는지를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고 네. 또 이게 새 아파트로 되는 조건을 갖추고 있는 것들이 어떠하게 또 변화할지를 예측을 해볼 수 있는 거거든요. 네네. 그러면 우리가 새 아파트로 바뀐 것들을 우리 이미 지금 겪고 있잖아요. 가장 큰 게 겪을 수 있는 게 뭐 아현 뉴타운이라든가 도림문 네네. 뉴타운이라든가 예. 왕십리 뉴타운이라든가 이런 뉴타운들은 도심권과 최근접거리를 유지하면서 네. 물론 시기상 뭐 조금 시기가 안 좋았을 때는 어려움을 겪고도 했지만은 부동산 시장이 막상 화랑시장으로 바뀌니까 가장 많은 가치 상승을 이룬 곳으로 전부 다 바뀌었단 말이에요. 그죠? 네네. 그리고 또 앞으로 그러면 그런 곳도 이미 바뀐 곳들은 바뀐 곳이고 또 앞으로 그러면 그렇게 새 아파트로 바뀔 곳이 도심을 중심으로 놓고 주변 지역을 살펴봤을 때 또 얼마나 있는지도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돼요. 왜냐하면 도심의 공급량을 우리가 예측을 해봐야 되는 거잖아요. 네네네. 도심의 공급량을 예측을 해봤을 때 지금 이 용두 6구역처럼 사업이 사실상 진행되는 구역들을 제외하고는 앞으로는 이렇게 500세대 이상, 1000세대 이상 이렇게 들어서주는 데가 없어요. 네네. 또 더 중요한 거는 지금 서울에서는 어떻게 한대요? 서울에서는 뉴타운 추가로 지정을 한다고 그러나요? 아니요, 아직 계획은 없죠. 뉴타운 지정 안 한다고 그러죠, 이제. 네네. 광역 개발 안 할 거예요. 그냥 개발 네. 조금 하더라도 소규모 재건축 하세요. 소규모 재개발 하세요. 네. 가로 구획만 하세요. 이렇게 하잖아요. 자꾸 축소시키는 거잖아요. 개발의 범위를. 예예. 그렇다 보니까 희소 가치도 충분히 갖는 곳으로 바뀌는 거예요. 네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봐왔던 높은 가치 상승을 이뤄낸 단지들 또 네. 앞으로 서울시에서 공급량을 봤을 때 향후 이렇게 역세권과 도심 또 학군까지 갖춘 곳에 대단지 아파트로 바뀌는 곳이 많지 않다라는 희소 가치 네. 두 가지를 다 확보한 곳이 용두 6구역이니까 네네. 그냥 가져가세요. 다른 데 이렇게 갈아타고 그러지 네. 않으셔도 충분할 네네. 것 같고 또 네. 원 조합원이시기 때문에 네. 1+1로 받으신 거잖아요. 예예. 그럼 이게 자연스럽게 세테크도 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예예.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세금이라는 것이 어느 정도로 무서운 거냐면 네. 누진율이잖아요. 한 네네. 6단계 이상 누진 과세로 돼 있잖아요. 네네. 금액이 커질수록 세율도 커져요. 네. 세율도 상당히 높아지니까 네. 실질적으로 자칫 잘못하면 물론 뭐 1세대로 만들어서 비과세를 받는다 이런 조건도 갖추겠지만은 자칫 잘못하면 세금으로 또 내가 얻은 이익이 많은 것을 버릴 수도 있거든요. 아, 네. 그래서 투자적인 측면과 함께 거주적인 측면까지 모두 만족하기에 딱 좋은 조건을 지금 확보하고 계신 거니까 다른 데 예, 예. 신경 안 쓰시고 요거 잘 지키시는 것도 정말 많은 자산 증식을 충분히 이루실 수 있다. 이렇게 정리해 드리도록 할게요. 네, 감사합니다, 대표님. 네. 네, 많이 상승을 해서 매도로 고민을 하셨는데 일단 지키고 계시는 게 더 나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의견 드리도록 하고요. 대표님 요즘 재건축 요건이 강화됐다는 소식 때문에 이제 재건축보다는 재개발 쪽에 관심 가지신 분들이 굉장히 많으신데 재개발 지역에 지분을 매수하거나 혹은 매도할 때 꼭 따져봐야 되는 부분이 있다면 어떤 점들이 있을까요? 네, 지난 이제 파리 대책 이후에 조금 많은 것들이 바뀌었거든요. 네. 특히나 이런 그 대규모 개발 사업이 진행되는 곳들은 가장 지금 이제 체크를 잘 하셔야 되는 게 조합원 명의 변경 금지에 대한 조항들을 좀 체크를 해보셔야 됩니다. 네. 제가 이제 최근에 또 직접 알아봤어요. 관공서에 알아봤더니 실제로 만약에 조합원 명의 변경 금지의 조건에 해당되는 것을 이 사람이 걸면 어떤 조건을 갖고 있는지 내가 어떻게 아느냐 파는 사람이 네. 이런 것들을 알려주지 않습니다. 관공서에서 알려줄 수가 없고 아직 업무 지침도 없기 때문에 그래서 네. 자칫 잘못하면은 명의 변경을 하면 안 되는 것들을 내가 구입함으로써 불측의 손해를 입을 수가 있거든요. 네. 가장 그 중요한 예로 재건축 같은 경우는 작년 8월 3일 이후에 조합 설립인가 난 거, 네. 재개발 같은 경우는 올해 2월 9일 이후에 관리 처분 난 것들이 이러한 상황에 처해 있는 거니까요. 이런 기준 날짜를 꼼꼼히 체크하셔서 예. 이 명의 변경 신경 쓰시기를 바라겠고요. 사실 재건축의 대안으로 재개발을 투자하시는 건 나쁜 선택이 아니십니다. 특히나 재건축 같은 경우는 또 추가 분담금 외에 또 초과이익 환수제라는 그런 제도도 있기 때문에 네. 이걸 비껴나갈 수 있는 방법이 또 재개발로 또 대안으로 될 수가 있거든요. 다시 또 조심해야 될 것도 좋은 점도 있지만 또 조심해야 될 부분도 있습니다. 뭐냐면 재개발은 재건축에 비해서 권리관계가 상당히 복잡하게 엮여 있거든요. 다양한 예. 권리관계가. 그래서 사업 속도가 조금 늦어지는 경우가 다반사로 발생을 하니까 예. 이왕이면 비용을 조금 들이더라도 좀 더 추가 비용을 좀 들이더라도 최소한 조합 설립인가가 난 곳 아니면 사업 시행가를 앞두고 있는 곳들을 들어가신다라면은 예. 안정성과 함께 수익성도 확보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재개발 지역에 투자를 할 때는 이런 시기도 좀 잘 따져봐야 할 것 같습니다. 이렇게 관련 정보까지 좀 전해드렸고요. 성공투자 부동산 재테크 여러분의 부동산 고민 해결을 위한 전화 열어두고 있습니다. 02-6676-0321번이고요. 지금 바로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번 순서는 포트폴리오 상담입니다. 투자의 방향을 잡아드리는 시간이고요. 사연부터 만나보겠습니다. 6억 원 정도의 자금으로 투자할 곳을 보고 있습니다. 수익률이 좋은 부동산이면 좋겠는데요. 전문가님의 조언을 듣고 싶습니다. 라고 보내주셨네요. 자, 전화 받아볼게요.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지금 투자 자금이 6억 원 정도 있으시고요. 그렇죠? 네, 네. 예. 그리고 수익률이 좋았으면 좋겠다 하니까 뭐 꼬박꼬박 월세를 원하시는 거네요. 네, 맞아요. 혹시 뭐 둘러보신 곳은 있으신가요? 뭐 서울 쪽도 둘러보고 수원 쪽도 둘러봤는데 그렇게 수익률이 요즘에 좋은 게 없더라고요. 예. 그렇군요. 네. 서울도 보시고 수원도 보시고. 네. 알겠습니다. 그럼 전문가와 좀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할게요. 대표님, 네. 방향 잡아주시죠.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꽤 깊은 고민을 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아, 그럼 다행이지. 자, 지금 6억 정도의 자금으로 네. 수익률 위주로 생각을 하신다고 그러신 거예요. 네, 네. 그럼 보편적으로 우리가 수익률 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게 상가잖아요. 네. 그럼 상가를 조금 보신 거예요? 저희는 원룸도 보고요. 그다음에 원- 네, 상가주택도 보고 이랬었거든요. 자, 상가주택, 원룸, 그러니까 원룸 건물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 네. 아, 그래요. 그러면은 어떤 게 조금 좋을지 우리가 왜냐면 네. 일정한 그 5억 이상의 자금을 가지고 사실 같은 고민을 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이 계십니다. 네.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게 시장에 가서 물건을 검토를 하고 지역을 가서 보면 자꾸 내 돈으로 할 수 있는 게 한정되다 보니까 자칫 계속 보시면서 실수를 하시는 경우가 많거든요. 네. 그래서 그걸 조금 방지하는 차원에서 좀 제가 좀 심도 있게 말씀드려야 될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 네. 자, 뭐 전체적인 그림을 한번 보게 볼 텐데, 네. 자, 우리가 항상 기준은 처음에 목적은 명확해요. 수익률 딱 목적은 명확한데 또 지나치게 이 수익률 쪽에만 신경 쓰다 보니까 어떠한 그 오류를 자꾸 범하냐면 실제로 현장을 가서 내가 뭐 상가주택을 보건 원룸 건물을 보건 내가 가지고 있는 자본으로 구입할 수 있는 물건이 한정되다 보니까 제일 먼저 큰 실수를 저지르시는 게 입지적인 실수를 저지르십니다. 네. 입지적인 게 뭐냐면 자, 상가를 한번 예를 들어볼까요? 자, 상가에서 수익률이 높으려면 임대료가 높아야 되는 거잖아요. 네. 그죠? 임대료가 높으려면 상권이 활성화되어 있는 곳이어야 되죠. 네. 근데 상권이 활성화되어 있는 곳은 어때요? 이미 권리금 자체도 몇 억씩 하는 곳이 상권이 활성화되어 있는 곳이다 보니까 상권이 활성화되어 있는 곳은 토지값 자체가 비싸요. 그죠? 예. 그러니까 당연히 진입가격 자체가 비싸니까 안 맞게 되는 거죠. 자꾸 이게. 그러면 상대적으로 내 돈에 맞추다 보니까 상가를 탐에도 불구하고 상권이 형성이 안 된 곳을 들어가는 경우가 많아요. 다행히도 이 상권이 활성화될 조건을 갖춘 곳을 들어가면 괜찮은데 그런 곳 또한 마찬가지로 들어가 쉽지가 않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입지는 오류를 범하고 자, 그래서 원룸 건물을 또 대안으로 선택을 하시죠. 원룸 건물을 대안을 선택할 때는 이때는 또 뭐예요? 이때도 입지가 왜 중요하냐면 자, 원룸 건물에서 수익률이라는 게 결국은 뭐예요? 월세잖아요. 이것도. 그죠? 네. 그러면 월세를 지불하는 임차인들이 무엇을 선호하겠어요? 임차인들은 당연히 제일 먼저 교통 여건도 생각할 것이고 편익시설도 생각할 것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네. 그러면 교통 여건이 좋고 편익시설을 갖추고 있는 곳을 딱 가서 보면 막상 또 내가 마음에 드는 거는 살 수가 없어요. 금액이 부족하니까. 맞아요. 그렇다 보니까 네. 똑같이 여기서도 상가에서 마찬가지로 중심 입지에서 또 벗어나요. 그럼 또 중심 입지에서 벗어나면 그 중심 입지에 가까운 곳에서 경쟁 상품이 생기면 생길수록 나는 또 경쟁력을 잃어가는 거고. 그죠? 네. 그래서 입지적인 실수 절대 많이 범하시는데 이런 것들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셔야 되는 거냐면 자꾸 상가를 보건 원룸을 보건 원룸 건물을 보건 너무 자꾸 큰 것만 생각하지 마세요. 큰 것만 생각하지 마시고 이거를 쪼개는 지혜도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쪼개는 지혜. 그리고 수익률을 확보를 하면서
향후 충분히 수요층이 이탈하지 않을 수 있는 곳을 선택하기 위해서는 결국은 큰 거보다는 쪼개는 게 훨씬 더 효과적일 수도 있어요.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많은 땅을 가지고 있으면 무조건 좋다라고만 생각을 하시는데 중심권으로 들어올수록 도심권으로 들어올수록 오히려 더 비싼 거는 한 평의 땅의 가치가 외곽지에 있는 100평의 땅의 가치하고 똑같은 경우도 발생을 한다라는 거예요. 네. 어떤 의미인지 조금 아시겠어요? 네, 네. 그래서 오히려 차라리 도심의 곳곳을 분산 투자를 하시는 것이 그중에서도 수요가 가장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주거용 상품을 대상으로 분산 투자하시는 것이 이렇게 큰 하나의 덩어리로 가져가시는 것보다도 훨씬 더 효과적일 때가 많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몇 개 운영하신 이후에 일정한 기간을 목표 기간을 정하는 거예요. 5년이면 5년, 10년이면 10년 목표 기간을 정해서 그때 한 번 정도 내가 가지고 있는 자본을 한 번 더 자산 증식을 통해서 그러니까 자본금 조금 많이 만드는 거죠, 다시. 네, 그 네. 이후에 조금 더 큰 걸로 옮겨가시는 이런 방법을 구사하셔도 충분하시니까요. 방식을 조금 바꾸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자꾸 내 돈에만 무조건 물건을 맞추려고 하지 말고 부동산의 전체적인 시장 현황과 시장의 흐름에 맞춰보시자고요. 그러면 얼마든지 지금 당장은 아니지만 5년 뒤, 10년 뒤에 충분히 내가 원하는 건물로도 만들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은 한 단계 계단을 밟아가는 그런 준비 단계다라는 개념으로 조금 시장을 다시 한번 판단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네. 네, 그거는 그 방송에서는 잘 못 다루니까 제가 다시 한번 심도 있는 상담 한번 해드릴게요. 예, 예, 감사합니다. 네, 네. 네. 일단은 전체적으로 방향을 잡아드렸습니다. 한 번 더 고민을 해보시는 게 필요할 것 같고요. 이후에 다시 한번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자, 포트폴리오 상담 진행을 해봤고요. 여러분 부동산 고민 해결을 위한 전화 다시 한번 알려드리겠습니다. 02-6676-0321번이고요. 생방송 중에 실시간으로 고민 해결해드리고 있으니까 지금 바로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성공투자 부동산 재테크 생방송으로 함께하고 계시고요. 02-6676-0321번으로 함께해 주시면 여러분의 부동산 고민 속 시원하게 풀어드리고 있습니다. 자, 전화 연결 이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어떤 고민이 네. 있으신가요? 제가요, 은평구 신사동이에요. 예. 은평구 신사동이에요. 네. 네, 신사동이에요. 듣고 예. 있습니다. 예. 은평구 신사동에, 예. 갑자기 아파트 이름 생각이 안 나나? 아파트 이름이 생각이 안 나세요? 예. 어떤 아니, 위치가 어디쯤 될까요? 미영 아파트인가? 미영 아파트, 예, 미영 아파트. 신사동에. 네. 네, 미영은 없고 미성 있는 것 같은데요, 신사동에. 은평구 신사동에, 네, 미성 아파트. 미성 아파트요. 예, 미성 아파트가 있습니다. 네. 지금 세전역 바로 미성 앞에. 아파트 그거 제가 매수를 할까 하고요. 아, 매수 고민 중이세요? 네, 그리고요. 예. 또 이제 불광동에 있는 네. 불광동 대조동에 3단 (11일에) 있는 빌라를 보고 있어요. 대조동의 3-11 다세대 주택 보셨고요. 네. 예, 뭐 이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시는 건가요? 두 개 다 보고 있는데 네. 앞으로 전망이 어떤가 싶어서. 아, 그렇군요. 둘 다 네. 매수 고민 중이신데 거주 생각도 있으신가요? 네, 거주 겸. 투자로. 네. 예, 알겠습니다. 좀 더 자세한 이야기는 전문가와 나눠보도록 할게요. 네. 대표님,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막 검토하셨던 아파트 이름이 막 생각이 안 나셨던 모양이에요. 네, 깜짝 놀랐어요. 아, 그럴 때도 아파트 있습니다. 기억이 별로 안 나가지고. 네, 네. 근데 지금 하나는 아파트고 하나는 보니까 주소를 검색해 보니까 네. 불광역 쪽에 있는 그 다세대 주택을 보신 거네요. 네, 예. 둘 중에 어떤 게 더 나을지가 둘 중에 어느 가 두 개 다 하고 싶은데 앞으로 어떤가 싶어서. 두 개 다 하고 싶다고요?
네. 그럼 하나는 거주고 하나는 투자세요? 둘 다 거주입니다. 하나는 아들 내외가 하고요. 하나는 저희가 하려고요. 아, 하나는 아들 내외, 하나는 우리 시청자님 직접 거주하실 거고요. 예. 자, 그럼 어떤지 한번 살펴봐 드릴게요. 네. 네. 살펴보면서 잠깐만 궁금한 게 좀 있어서 그러는데, 네. 아파트는 누가 거주하실 거예요? 아파트는 아들이요. 아파트는 아들. 네. 자, 미성 아파트가 이쪽 지역에 있는 아파트 치고는 가격이 그래도 저렴하죠? 네. 그래서 봤는데. 네, 저렴하고, 주변 환경을 보면은 여기 수색증산 뉴타운하고 붙어 있어요. 그죠? 네. 여기가 증산 5구역이니까, 네. 일단 주변에 증산 5구역이 지금 개발이 진행이 되고 있으니까 가장 네. 나를 주변으로 한 주변의 환경이 일단 상당히 좋아져요. 그죠? 환경이요? 예, 환경이 좋아진다라는 거는 어차피 네. 환경이 좋아진다는 건 나한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게 아니고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네. 그거는 뭐냐면은 가격 상승을 이루어낼 확률이 훨씬 높다라는 거죠. 그죠? 네. 그리고 보면 이 세전력이 물론 지금 단계가 상당히 천천히 가고 있기는 하지만 향후 여기 서북선 경전철이 출발하는 그 여기로 바뀌어요. 세전력이. 네. 그렇게 되면 미성 아파트에 영향을 좀 미칠 것 같고 또 미성 아파트 제가 알기로는 입주한 지가 꽤 됐을 거예요. 한 30년 정도 돼서 네. 재건축도 조금 해야 될 것 같고 그죠? 네. 그래서 거주하면서 천천히 이런 주변의 호재를 시너지 효과를 얻기에는 상당히 나쁘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괜찮다라고 말씀 좀 드릴 수가 있겠고요. 왜냐면 네. 낮은 주거비를 부담하면서 내가 이익을 조금 얻을 수 있는 확률이 높은 거잖아요. 그죠? 네. 자, 그다음에 아까 이제 보셨던 데가 대조동 3-11인데 여기에 그러면 우리 시청자님이 거주하실 거고요. 네. 여기도 위치는 나쁘지 않아요. 근데 그러면 시청자님은 거주하시는 가족 구성원이 몇 명이나 되세요? 그냥 부부만요. 아, 부부 두 분만요? 네. 그럼 여기서 보신 거는 뭐 좀 넓은 면적을 보신 거예요? 면적이 넓지 않더라고요. 혹시 뭐 방 몇 개짜리 보신 거예요? 방 3개짜리 봤어요. 아, 3개짜리. 네. 가격대는 좀 괜찮던가요? 그냥 제가 아파트에 살다가 가서 봐서 그런지 예. 좀 답답한 말은 있죠. 자, 제 생각에는 요 가격이 얼마인지는 모르겠으나 그게 3억 초반대가 되더라고요. 그 정도 가격이면 미성 아파트 보신 거랑 비슷하지 않나요? 미성 아파트 네, 작은 편? 가격은 비슷해요. 그럼 제가 보기에는요. 네. 자, 불광역이 나쁘다라는 게 아니에요. 네. 불광역도 연신내 불광해서 예. 여기가 지역 거점으로 선정이 돼 있는 곳이기 때문에 좋아지는 건 분명한데 네. 여기는 먼저 상권이 먼저 뜨고 나서 주택가가 뜰 거예요. 아, 예. 그러니까 주택가가 먼저 뜨기엔 조금 지연되는 부분이란 말이에요. 여기도 뭐 대조 1구역이 개발이 되니까 환경이 좋아지는 건 맞는데 네. 근데 얘는 이미 지어져 있는 개발이 완성된 걸 구입하는 거고 미성 네. 아파트 같은 경우는 자체적으로도 개발을 진행할 거를 내가 구입하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거주하면서 기다리면서 수익까지 얻기에는 자체적으로 조금이라도 개발 가능성이 있는 걸 들어가는 게 맞는 거거든요. 네. 그리고 여기처럼 이렇게 역세권의 이런 뭐 다세대 주택을 선택할 때는 네. 조금 사실 뭐 이 지역 내에서는 선호하는 지역은 분명하지만 전체적인 네. 서울시 전체를 조금 놓고 봤을 때 많은 수요자들이 관심을 가져서 가격을 조금 더 끌어올려 줄 수 있는 뭐 3도심이라든가 광역 거점이 사실 지역 거점보다 먼저 우선순위가 있잖아요. 네. 이런 데를 먼저 좀 접근하는 게 맞거든요. 네. 그래서 요거는 조금 제가 보류를 하셔서 미성 아파트를 같이 보신다거나 아니면 그 증산 5구역 주변 쪽을 다시 한번 살펴보시는 것이 나을 것 같습니다. 아, 미성 아파트 그 부분을 중산 쪽으로 보라 이 말씀이시군요. 네, 그리고 한 가지 조금 팁을 드리면은요. 네. 어차피 이쪽 지역에서 보시는 거니까 예. 조금 내가 그 거주 여건을 조금 뭐 포기하시더라도 예. 북가자동 쪽 있잖아요. 예. 북가자동 쪽에 그 디지털 미디어 시티역 쪽에 보면은 거기도 개발을 하고자 하는 곳들이 있어요. 예. 그런 쪽 다세대 주택 보시는 것도 괜찮으니까요. 예. 한번 거기도 같이 한번 살펴보세요. 아유, 감사합니다. 네, 네. 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인근 지역까지 폭넓게 말씀을 드렸으니까 아드님과 함께 또 다녀보시고 결정을 내리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자, 전화 연결 잠시 후에 또 해보도록 하고요. 저희는 스피드 상담 만나보겠습니다. 네, 생방송 중에 전화 연결되는 게 부담스러우신 분들 혹은 전화 연결이 좀 어려우신 분들 스피드 상담으로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도착한 내용부터 보겠습니다.
용산구 신계동의 다세대 주택을 보유 중입니다. 향후 전망이 궁금합니다. 보내주셨네요. 정확한 번지는 없지만 일단 신계동 전체를 알아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대표님 어떻게 보십니까? 네, 이 신계동이 그렇게 그 넓은 면적을 차지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네. 그 용산 전자상가 앞쪽에 또 신계동 하면 또 거기 또 꽤나 이름이 알려진 아파트 단지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 단지를 아마 아파트 단지 면적하고 거의 비슷하지 않을까 싶어요. 이제 아파트가 아닌 곳의 면적이. 네. 그래서 사실 신계동 자체가 자체적으로 개발을 한다라는 건 솔직히 쉽지가 않습니다. 근데 이 용산이라는 큰 테마와 함께하고 있고 또 전자상가의 바로 맞은편에 있다 보니까 항상 관심을 받는 지역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네. 이미 또 이제 보유하고 계신 거고 보유하고 계신 상태에서 용산의 그 큰 움직임에 따라서 서서히 같이 움직임을 보여줄 곳은 분명하니까 너무 이렇게 조급한 마음 갖지 마시고 예. 중장기적으로 내가 용산에 작은 금액으로 부동산 하나 갖고 있다. 이런 좀 개념, 이런 개념을 좀 보유하신다면은 그게 나쁜 결과는 아닐 것이다. 분명히 좋은 결과 반드시 날 것이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또 용산 쪽에 관심 많이 가지시는 분들이 사실은 한강로를 중심으로 해서 상당히 비싼 지역들을 많이 눈여겨 보시는데 네. 사실 투자금이 비싼 지역인 것만큼 투자금이 비쌀 수밖에 없죠. 그렇죠. 그래서 용산에서 또 소액으로 들어갈 수 있는 곳이 신계동을 포함해서요. 뭐 효창동이라든가 뭐 용문동 아니면 청파동 일대 몇 군데가 또 사실 안 되기는 해요. 네. 하지만 용산이라는 큰 개발 밑그림 앞으로 10년 뒤, 15년 뒤에 상당히 크게 성장할 곳에 내가 작은 금액으로 투자할 수 있는 몇 안 되는 지역 중에 한 곳이니까요. 현재 갖고 계신 분 조금 더 버티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또 관심 있는 낮은 금액으로 용산을 진입하고자 하시는 분들은 이 신계동을 포함해서 주변에 뭐 청파동, 효창동, 뭐 용문동 등 같이 예. 검토해 보시면은 좋은 결과 나오지 않을까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용산 관심 있으신 분들은 또 좋은 정보가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스피드 상담 보겠습니다. 서대문구 홍제동의 홍제원 힐스테이트 105제곱미터 매도 후에 실거주 겸 투자 목적으로 영천동 독립문 3호 아파트 104제곱미터 매수하면 어떨까요? 보내주셨네요. 최근에 독립문 3호 아파트 관심 있으신 분들 많으신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자, 이제 똑같은 면적을 놓고 옮길 거를 고민하시는 거예요. 제가 알기로는 입주 연도는 홍제원이 훨씬 늦기 때문에 예. 좀 더 새 아파트인 거죠. 예. 그런데 참 재미난 것은요. 가격을 비교해보면 아마 독립문 3호가 조금 더 비쌀 거예요. 그런가요? 네, 그게 입지적 차이에서 나타나는 거거든요. 야, 여기가 누가 더 구름지다 이 개념을 떠나서요. 예. 이 독립문 3호 아파트 같은 경우는 서대문역 쪽에 있는 그 서대문역 쪽 보면 또 도립문유타운이 있어서 또 유명한 또 아파트 단지 있잖아요. 예. 상당히 고가의 가격을 형성하고 있는 아파트 단지. 그 단지와 또 마주보고 있으면서 가격은 상대적으로 낮은 가격이기 때문에 가격 상승률이 아무래도 맞은편에 있는 대형 단지의 가격을 자꾸 쫓아가는 패턴을 보인단 말이에요. 그래서 같은 기간 동안 갖고 있어도 결국은 입지적인 장점이 조금 더 도심하고 훨씬 가까운 입지를 가지고 있고 또 대규모 주거타운과 함께 고가의 아파트 단지와 함께 바로 옆에 붙어있는 단지의 네. 가격 상승률이 조금 더 높을 것 같으니까 실거주 차원에서 갈아타시는 거 좀 찬성을 해드리겠고요. 네. 이 통일로 주변으로 특히 3호선 라인의 통일로 주변이 최근 가격 상승을 많이 이루어지는 건 분명한데 실거주 중심의 가격 상승이 일어난 지역의 특성이 어떤 특성이냐면은 가격이 정체되고 조정을 받을 때 조정을 빨리 받기 시작한다라는 거예요. 네. 조정을 빨리 받기 시작할 때는 또 어떤 입시 장점이 더욱 더 부각된다라는 것이라 해서 도심과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조금 더 좋은 조건을 갖추고 있는 그러니까 대규모 주거타운 형성한 곳과 붙어 있을수록 조금 더 유리하다라는 점 명심하시면서 정리를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독립문 3호 아파트 현재는 조금 더 고가지만 갈아타시는 걸 말씀해 주셨으니까 결정 잘 내리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스피드 상담 생방송 시간을 봐서 또 만나보도록 하고요. 무료 강연 이야기를 좀 나눠보고 싶은데 이번 주 무료 강연 주제를 보니까 관심이 굉장히 올라가고 있습니다. 지하철을 활용한 부동산 투자라고 정하셨고요. 지하철 하면 보통 역세권이지 않습니까? 굉장히 알짜 정보를 많이 전해주실 것 같은데 어떤 내용 준비하셨는지요? 네, 그렇습니다. 역세권은 부동산 가치 상승에 있어서 빼놓을 수가 없죠. 특히나 제가 이번에 살펴볼 역세권은 서울시의 그 생활권 계획과 같이 맞물려서 한번 검토를 해보고 좀 분석을 해보려고 합니다. 예. 특히 서울의 역세권은
엄청나게 많은 역세권이 있는데 그중에서 여러분들이 정말 관심을 가져야 되는 역세권 자체만 해도 무려 70곳이 넘습니다. 예. 이러한 역세권을 어떻게 여러분들이 효과적으로 또 개인의 스타일에 맞추어서 개인의 목적에 맞추어서 어떻게 공략하는 것이 정말 수익률을 극대화할 수 있고 향후 5년 뒤, 10년 뒤에 환하게 웃을 수 있는지 이러한 부분들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70곳이 넘는 줄 몰랐습니다. 잘 부탁드리고요. 자, 자세한 일정은 화면으로 다시 안내해드리겠습니다. 네, 지하철을 활용한 부동산 투자라는 주제로 무료 강연 진행되고요. 합정역 2번 출구에 위치하고 있는 드림부동산 투자자문으로 오시면 됩니다. 내일 오후 2시에 시작이고요. 지금 만나고 계신 이동주 대표께서 직접 진행해 주십니다. 자세한 내용은 0266-0321번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드림부동산 투자자문 이동주 대표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부동산에 관해 궁금한 점이 있으시거나 고민이 있으시다면 0266-0321번으로 지금 바로 참여해 주시고요. 자, 전화 연결을 다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어떤 점이 고민이세요? 예, 부동산을 지금 보유하고 있는데, 예. 지금 다른 쪽으로 좀 부동산을 그러니까 갈아탈까 지금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보유하고 계신 곳의 주소를 좀 알려주시겠어요? 주소요? 예. 서울시 구로구 구로동, 네. 구로 2동 440번지 네. 보광 아파트입니다. 구로동 보광 아파트요. 예. 구로구청 바로 옆에 있는 아파트인가요? 예, 맞습니다. 예. 보유하고 계시다고 하셨는데 여기 거주도 하십니까? 거주를 한 15년 정도 했다가, 예. 지금은 다른 쪽으로 이사를 나와 있습니다. 그럼 지금 세를 주고 계시는 상황이시네요. 예, 알겠습니다. 좀 갈아타고 싶다고 하셨는데 어떻게 하는 게 좋을지 의견 들어볼게요. 대표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예, 수고 많으십니다. 네. 그러면 현재 지금 다른 곳에 거주하고 있다고 하셨는데 예. 그러면 이 말씀하신 보광 아파트 하가 1주택 또 다른 곳에도 그 주택을 보유하고 계신 거예요? 예, 주택은 이번에 증여로 주택은 한 채 보유하고 있습니다. 증여받으셔서 또 한 채를 보유하고 계시고요? 예. 그럼- 1가구 2주택이죠. 현재 1가구 2주택이시고요? 예. 보광 아파트가 원주택이고요? 예. 증여받으신 지는 얼마 되신 거예요? 한 2달 됐나요? 얼마 안 되셨네요. 예. 증여받은 주택이 조금 더 규모가 크고 조금 지역이 좋은가요? 아닙니다. 같은 구로동인데, 네. 저기 13평 정도? 뭐 크지 않습니다. 크진 않고요. 단독 주택. 왜 제가 이걸 왜 여쭤봤냐면 다세대 주택이고요. 예, 단독 3층 건물인데. 단독 3층 건물. 제가 이걸 왜 여쭤봤냐면 이 현재 보유하고 계신 아파트가 그렇게 나쁘지가 않아서 그래요. 예, 왜냐면 제가 화면 보면서 말씀드려 보도록 할게요. 예. 이거 지금 재건축 진행하고 있잖아요. 예. 재건축 진행하고 있고 이거 추진위 승인도 났죠. 예, 추진위 승인도 났고. 자, 지금 현재 재건축 시장을 딱 놓고 봤을 때는 추진위 승인이 났다라는 거 안전진단 통과했다라는 거잖아요. 예, 맞습니다. 예. 이제 서울시에서는 재건축을 하려면 안전진단 통과하기가 너무나 힘들어졌어요. 근데 얘는 안전진단 통과했다란 말이에요. 그러면 사업의 속도가 훨씬 더 빨리 추진될 확률이 높아요. 즉, 개발이 이루어질 확률이 훨씬 높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전체적으로 이 지역의 특성을 봤을 때 물론 보광 아파트가 있는 곳의 입지가 역세권하고 거리는 조금 있어서 역세권은 아니라는 그 단점은 있지만 지역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이 지역 내에는 또 새 아파트가 극히 드물어요. 그죠? 예, 맞습니다. 그럼 뭐냐면 수요자는 이미 확보를 있다라고는 어떤 수요자? 새 아파트를 입주하고자 하는 수요자는 기본적으로 확보하고 있고 또 바로 옆에 지벨리가 든든하게 버티고 있고 지금 업무타운이 버티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업무타운이 버티고 있으면서 새 아파트의 수요자가 지금 대기하고 있는 상태에서 내 아파트는 개발이 진행되면서 새 아파트로 바뀔 게 분명한데 이게 새 아파트로 실제로 바뀌고 나면 이때서는 정말 많은 가치 상승을 이룰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단계에서 팔기가 너무 아까운 거예요. 어떤 의미인지 아시겠어요? 예, 알겠습니다.
이거를 조금 보유하시고 그 단독주택은 지분이 몇 평이라고 그러셨죠? 13평입니다. 13평 지분의 단독주택이니까 이거는 단독주택도 이거 그 임대사업자 등록 가능하거든요. 예. 임대사업자 등록을 해서 이거를 비과세 받는 조건으로 만들어 놓고 재테크 플러스 재테크까지 완벽하게 구성을 조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 예. 아직? 예, 잘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이렇게 답변 드리도록 하고요. 다음 전화 바로 연결해 보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수고하십니다. 네, 고맙습니다. 어떤 점이 궁금하신지요? 아, 저는 영등포구 양평동 5가 네. 네네, 저기 선유도역 앞에 한신 휴플러스 25평형을 예. 저기 전세 주고 있어요. 예. 근데 올해 지금 9월에 만기가 돌아오는데 네. 매도를 해야 될지 아니면 조금 더 보유를 하는 게 좋을지 좀 네. 궁금해서 전화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양평동 5가 한신 휴 플러스 전세 주고 있다고 하셨고 보유하신 기간은 오래되셨어요? 네, 한 15년 정도 되지 않았나 싶어요. 굉장히 오래됐네요. 알겠습니다. 네. 어떻게 하는 게 좋을지 대표님 어떻게 보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네. 네, 지금 그러면 일단 이거는 1주택을 보유하고 계신 거고 네. 또 추가적인 주택은 아, 저기 분양권을 네. 하나 가지고 있는데 그게 19년도에 입주예요. 2019년도에 입주 분양을 네네. 받으신 거예요, 그걸? 네네. 아, 그러면 19년도부터 3년 정도의 여유는 조금 있겠네요. 예. 그걸 왜 여쭤봤냐면 조금 더 밀고 가도 그러니까 가져가도 괜찮을 것 같아서 그래요. 아, 그래요? 네, 왜 그런지 잠깐 제가 살펴봐 드릴게요. 네네. 자, 이거 오래 보유하셨다고 그랬지 15년 이상 보유하셨다고 그랬잖아요. 네. 그럼 지역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너무나 잘 알고 계시죠? 많이 좋아졌더라고요. 자, 많이 좋아졌다는 게 뭐냐면 그동안 여기가 조금 중공업 지역이면서 낡은 그 공장 지역이 있다가 전부 다 바뀌고 있잖아요. 업무지구로 네. 바뀌고 있고 어떤 업무지구 지식산업센터로 바뀌고 있고 또 주변에 낡은 것들이 공장 지역이 없어지면서 뭐 원룸이라든가 다세대들이 들어서면서 주거단지로 바뀌고 있고 그죠? 네네. 그러면서 아파트는 또 없어요. 근데 이 네. 한시는 또 아파트란 말이에요, 이게. 네. 그렇다 보니까 입주된 지 좀 됐음에도 불구하고 원래 이런 지역은 자꾸 좋아지는데 선호 주거시설, 즉 4인 가구 정도가 거주할 수 있는 주거시설은 지역 내에서는 또 부족하다 보니 자꾸 수요가 또 관심을 갖고 집중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꾸준하게 가치 상승을 이루어낼 수 있는 곳이에요. 그리고 입지로 봤을 때 9호선 업무타운, 여의도 접근성 좋고요. 당산역으로 오면 2호선 도심 접근성 좋고 또 9호선 서쪽으로 가게 되면 목동 접근성 좋고 마곡지구 접근성 좋고 너무 괜찮은 조건을 갖고 있으니까 이거 일시적 2주택까지 충분히 활용해서 그때 천천히 느긋하게 처분하셔도 괜찮겠습니다. 아, 우선 그래요? 보유하시는 네.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의견 드리도록 하고요. 자, 다음 전화 연결해 보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감사합니다. 아, 저희가 감사드립니다. 자, 어떤 점이 궁금하신지요? 아, 저는 종로구, 네. 여보세요? 예, 듣고 예, 있습니다. 종로구 명륜 4가지 37이에요. 예, 여기 네. 뭐 거주하고 계신 곳인가요? 예, 거주도 하고 있고 단독주택인데 네. 예, 다중주택으로 됐어요. 아, 뭐 다시 건축을 하셨나 봐요. 아니, 이제 증축을 했죠. 아, 증축을 하셨군요. 네, 그래서 네. 새가 이제 성균관대학교 학생들 있는 곳이에요. 예. 근데 이제 새가 보면은 제가 살고 있고 한 280만 원 정도 나와요. 네. 근데 저는 이제 여기가 뭐 재개발이나 뭐 개발이나 되나 했더니 예. 잘 안 요즘에 되시는군요. 보니까 에? 좀 답답하신가 보네요. 예, 예. 요즘에 뭐 길만 깨끗하게 막 자꾸 하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시청자님, 그러면 전문가와 이야기 나누면서 좀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네, 잘 보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거주하기는 정말 괜찮은 걸 갖고 계신 거예요. 아, 그래요? 서울에서 예, 보기 조용하고 좋아요. 네, 서울에서 보기 드물게 그래도 공기도 좀 좋은 곳에 입지해 있고, 예, 예. 그죠? 또 거주하시면서 지금 월세도 받고 계시고. 예, 그런데 문제는 단점이 뭐냐면 접근성이 조금 떨어져요. 예, 그리고 또 하나의 단점이 뭐냐면 개발과는 네. 거리가 좀 멀어요. 예. 여기가 한양도성이 바로 옆에 있고 또 여기가 또 문화재 또 보호구역하고도 또 연관이 돼 있고 그렇다 보니까 이거를 개발을 하는 게 아니고 주거환경 개선 사업을 하는 거예요, 서울시에서.
예. 골목길을 조금 정비해주고 부족한 그 공공시설 좀 넣어주겠다 이런 개념이란 말이죠 이게. 예. 그래서 장기적으로 이익을 위해서, 그러니까 이익을 추구하기 위해서 이익 추구를 위한 보유로는 조금 안 맞아요. 예. 그런데 거주하면서 수익을 얻는 거하고는 맞아요. 이거 선택을 하셔야 돼요. 그럼 저는 후자를 했으니까 지금까지. 지금 거주하면서 수익을 하신 거잖아요. 예, 이제는 이익을 나는 대로 가고 싶은 거죠. 그럼 이제 가실 거면 옮기시는 건 맞아요. 이 목적을 다 이제 끝냈다라면은 이제 이익을 추구할 수 있는 곳으로 옮기시는 게 맞다라는 겁니다. 예. 왜냐하면 이걸 추가적으로 보유하고 있어 봐야 큰 이익을 안겨다 줄 수 있는 조건을 갖고 있지는 않으니까. 예. 아시겠죠? 그래서 이 목적 이제 다 만족하셨으니까 갈아타셨으면 좋겠다라는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이동주 대표와 함께 여러분 고민 꼼꼼하게 풀어봤고요. 자, 함께 해주신 대표님 오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